반갑습니다. 인간에게는 IQ라는 게 있고 EQ라는 게 있죠. IQ가 좋아야지만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IQ만 좋아가지고는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죠. 또 하나가 있는 게 EQ죠. EQ는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EQ가 좋아야만이 IQ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사회적 생활이 더 월등하게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의식이 없다. 저 사람은 의식의 양이 부족하다. 의식이 참 조금 안 좋은 사람이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그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교육학자가 쓴 게 있는데 문제점을 들었어요. 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의 유식에 있어서의 그 우리 의식의 부분, 우리 불교의 유식에서의 의식은 제6의식입니다. 분별 사실에 해서 분별하는 식인데, 이 의식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자,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의식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의식의 양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그 교육학자가 열거한 그 문제점, 사회적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열거한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프린트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자신이 여기 해당이 되는가, 아니 자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가 한번 잘 머리에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제 회의석상에서 다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언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고 이제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자기 해당됩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한다고, IQ 좋다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보면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능력이 안 좋고, 사람 간의 관계, 대인 관계를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할 뿐이고, 반성도 하지 않고 상대에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 오로지 자기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 난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기끼리끼리 모이고 그 연장자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나이 또래만 모이고 연장자하고는 어울리지 못한다. 근데 이걸 좀 넓게 해석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모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얼굴색을 확 바꾼다. 이런 뜻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을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순간 눈앞만 보고 행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컨트롤, 또 제어를 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면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를 갖다가 좀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해도 참지 못하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은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면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여유가 없으니까 막 그만두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걱정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7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다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근데 이 7가지에 있어서 7가지 전부 다 사회인으로서는 정말 뭐 치명적이라 할까요? 관계에 있어서 그 치명적인 태도, 또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인 그 문제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학자 말에 의하면 이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있어서의 의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의식이 좁다는 거죠. 의식. 그래서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문제는 그건 개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의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주위 사람들이나 주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의식이 향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자기 일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있어서 순간순간 의식이 끊어져 버립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라는 얘기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인상을 쓰고 있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원인이 뭐냐면 IQ는 좋은데 EQ가 안 좋다는 거예요. EQ가, 의식이. 근데 이제 이거는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패에 있어서의 경험을 이걸 가지고 이제 찬스로 바꾸는 거죠. 뭘로 바꾸겠어요? 자신의 의식량을 늘리는 기회. 그 찬스가 기회다 라는 말 할 수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맨 밑에서 두 번째 하나 보시면 이 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정이는 인격의 3요소, 인간의 3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정의를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지식, 그다음에 감정,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IQ 좋은 사람은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EQ가 좋은 사람은 지식, 감정, 의식, 의지가 다 골고루 원만히 이렇게 분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사람들 특징이 좀 문제가 많아요. 교만하다거나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거나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다 해서 항상 폐쇄감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멍 때리고 있죠. 그리고 착각하고 있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헤어나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첫 번째 1페이지 넘어가면 맨 밑에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교육학자가 정의한 거 내용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자기 자신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건 복수입니다. 주관, 객관 다 얘기하죠. 두 번째, 사회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견해나 사상입니다. 더 넓게 나가면 결국 자기가 어떤 지식으로서 배운 거를 더 넓게, 폭넓게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양을 갖다가 많이 넓히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이나 역사와 같은 대상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 했습니다. 요즘에 정치를 보면 참 어리석어요. 정치인들이 야당 여당이 막 역사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아전 인수격으로 지는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데 참 어리석어서 참 부끄러워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식만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만이. 지식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정, 의지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생물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포 레벨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세포는 바꿀 수 없는데 세포를 바꾸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이라 합니다. 자, 미국의 세포 생물학자가 쓴 사고의 위대한 힘, 사고는 어떻게 세포를 컨트롤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브루스 리프톤이라고 하는 그런 저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신이 응집한 모은 사고야말로 한계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돌파해야만 세포가 눈을 뜬다 하는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신념이라는 거는 카메라 필터 같은 것으로 세계 보이는 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체 기능은 그런 신념에 적응해서 변화한다 그래요. 신념에 그만큼 힘을 갖는 것을 정말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자유로운 세계의 열쇠를 저는 열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설계도상의 암호는 자신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포는 생물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세포를 바꾸는 거는 자기의 생각, 신념, 의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세포는 60조 개라고 하는 세포, 팽대한 양이 있죠. 근데 이것이 7년 만에 다 바뀐다는 겁니다. 생멸해서, 생사유전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7년만 매일같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360도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의 양이 넓은가, 그 사람의 의식의 양이 좁은가. 이 의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법입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아까 7가지 안 좋은 점, 그죠? 폐쇄감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폐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의식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잘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거리를 걸어가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측통행이니까 우측통행 걸어갑니다. 근데 저쪽에 나하고 맞닥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서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충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 의식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충돌하지 않고 가죠. 바로 의식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저절로 그는 행해지기 때문에. 왜? 충돌이 생기면 아프고 충돌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길거리에서의 그런 뭐 걸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뭐죠? 말하자면 이제 뭐 자기가 짐을 갖고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캐리어 가방이라든가 큰 거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자기가 버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의식해서 상대방하고 충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충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도 뭐 계단하고 충돌하고 잘 그걸 갖다가 초월해서 걸어가지 못하고 하는 사람 많이 있죠. 특히 뭐 해외여행 갈 때 보면 그 캐리어 가방 큰 거 가지고 가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걸기적거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식의 양이 30cm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30cm를. 30cm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식의 양이 30cm를 벗어나면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요. 충돌하는 건 대충 30cm 안에서 충돌이거든요. 그죠? 때문에 의식의 양을 30cm만 더 넓혀도 사람 간의 관계를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요. 운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가야지만이 상대가 신호 위반을 하든지 상대가 차선 위반을 하든지 뭐 마음대로 자기가 상대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걸 다 교묘하게 의식해서 잘 피해 갑니다. 물론 사고 날 때도 있지만 그 누구 탓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의식의 양이 얼만큼 넓냐 좁으냐 그 차이에 있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식의 양을 넓히는 거는 자기에게만 의식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나만 자기중심적이죠. 항상 상대적으로 넓게 사물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향하면은 어느 것하고도 충돌하지 않고 유연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사상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국은 유연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공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자유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지식을 봐도 구해도 어떤 견해를 읽어도 다 불교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감지와 대응이 있죠. 감지는 느끼고 아는 겁니다. 뭘 느끼고 알죠? 상대가 어떤 생각하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응은 뭐죠? 바로 싹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사물이 온다. 피해야 되겠다. 피하지 않아도 되겠다. 몇 센치만 피하면 되겠다. 좀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감지와 대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 예민함, 그리고 직자로 반응하는 운동성. 근데 그건 본래 능력하고는 다른 거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알아들어요. 알아요 하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차리는 감각은 드러나지만 상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지와 대응은 두 개가 하나이지만 또 둘이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감지와 대응하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의식의 양이 점점 더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머리가 크면 안 됩니다. 머리가 적어도 정말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인식, 의식, 결국 결론이 뭐겠어요? 항상 의식의 양을 360도 회전시킨다는 거죠. 거리 로타리 같은 데 가보면 CCTV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돌려서 보잖아요. 그런 우리 의식의 세계를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정의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지정의가 중요한데 앞에가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정서적이죠. 세 번째는 의지작용이거든요. 삼각형으로 놓고 삼각형을 3등분하고 맨 위에 부분을 지식이라 하고 두 번째 중간 부분을 감정과 의지로 나누고 두 부분으로 나머지를 이제 맨 밑바닥이니까 생체적인 우리 그 육체라고 보면은 이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에 육체, 생체적인 육체가 놓여져 있고 중간 우리 그 중요한 허리 부분에 감정,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작용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은 맨 위에 있어요. 지식은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서적인 부분하고 의지적인 작용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지식만 따로 노르면 여기는 뭐죠? 욕망이 움직여가지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좋다 나쁘다 분별을 못해요. 오직 자기 입장에서만 의식을 돌려서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거기 지식 밑에 감정, 정서적인 부분하고 의지적인 작용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 있으면 나도 좋지만 너도 좋다. 서로가 좋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서 EQ작용, 사회적인 지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EQ, 사회적인 지능이 뛰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의 양을 넓혀야 되는데 그 의식의 양을 넓히는 것은 조금 나만 보지 마라. 이 세계는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있으면 상대가 존재하고 상대가 있으면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상호 의존 관계성을 갖다가 사회적인 어떤 구조, 인간의 심리 이런 걸 잘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 의식을 해야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남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보면 저 사람은 그러면 의식이 좁다, 의식이 얼마 없다, 의식이 많다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은 스타니 바타에 나오는 건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말만을 말하라. 그것이 좋은 말이다. 상대에게 싫음을 당하는 말은 피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말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했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수단, 서로 정보 교환인데 정보 교환을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스타니 타파에서 얘기하듯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얘기를 하라는 거죠.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하는 사람일수록 교활한 사람이 많아요. 말을 꾸밉니다. 좋은 말만 하라 했지 꾸미는 말 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죠? 왜? 자기 감정에 있어서 싫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서 좋은 사람은 말 꾸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에서 정말 자기가 느낀 그대로 이러면 안 좋다, 이러면 좋다 하는 거를 갖다가 잘 자기가 인지해서 의식해서 서로가 좋도록 자리타의 법으로서 관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의식을 넓게 사방팔방으로 돌려서 양을 넓히는 것이 선결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공부한 시간 되면은 프린트해서 제가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나만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나만 옳다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상대방이 옳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틀리면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근데 안 하거든. 그 의도가 뭐겠어요? 의식의 양이 좁아서 그래요. 그죠? 상대는 상처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상처받게 해놓고 상대는 그러려니 말지, 상대 몫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태연하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또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상대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불교 신도들 중에도 엄청 많습니다. 신도도 많고 목사도 많고 정치인도 더 많고, 그래가지고 이 인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식량을 넓히라고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나. 세계를 돌아봐라. 내 생활 방식에서 찾아봐라. 문제점의 해답을. 결국은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의학자들이.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답은. 생태계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태계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코로나 하나 못 잡잖아요. 그리고 자연계에 있어서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자기 잘났다 해봐야 그 사람 미움받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 그럼 결국 뭐죠? 같이 서로 살아가야 돼요. 어울려서.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상대가 있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있어 상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갖춰져야만이 의지작용. 아, 그렇구나. 남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아, 남 덕분에 내가 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게, 점점 가면 갈수록 공부가 조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말, 행동에서 보이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참 힘들고 미약하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다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게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